교감신경의 출발점이자 뿌리는 이 목과 등 사이에 흉추가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 증상을 치료할 때는 이 부위의 긴장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영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핵심 부위의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스트레칭 및 마사지를 통한 건강관리법으로 이 경추 부위에 이어서 흉추 부위 자율신경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즉, 불안이나 긴장, 경직 등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감신경은 그 위치가 척추의 전면에서 척추의 방향과 평행하게 주행하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또는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주는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 또한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지 말단까지 교감신경이 분포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교감신경의 메인 줄기가 척추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및 천추 꼬리뼈로 구성됩니다. 흉추가 시작되는 척추 안쪽의 척수에서 척추 앞으로 빠져나오는 부위가 바로 교감신경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교감신경은 위아래 두 갈래로 분리가 되어서 목으로 가는 경추 부위 교감신경과 등과 허리로 가는 흉추 및 요추 부위 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목과 등의 경계 정도인 흉추 1번이 교감신경의 뿌리로 생각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 증상은 이 부위의 문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의 붉은색 원형 부위가 뻐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교감신경의 이런 해부학적 분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 부위의 교감신경 주변으로는 경동맥이나 척골동맥 등 뇌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혈관과 이 목 디스크 좌우로 빠져나오는 목신경, 그리고 수많은 림프절 등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부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등 부위의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의 출발지이자 동시에 위아래로 나누어지는 변화무쌍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율신경 건강에 목 부위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새우등 자세인 경우는 교감신경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는 자신감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래보다 키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문제 말고도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항진시킬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새우등 자세가 모두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거나 자율신경 기능을 좋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에서 진료하는 교감신경 항진이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을 보면 바른 자세보다는 등이 구부정한 새우등 자세가 더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연관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 다수는 이 새우등의 구부정한 자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킨슨 증상과 함께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도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면 뻣뻣하게 굳는 강직 증상이나 손떨림, 체온 조절 장애, 소화불량, 변비, 빈뇨 등이 대표적인데, 때로는 이 파킨슨병의 증상인지 자율신경계의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수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초반에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만성화되면서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도 파킨슨병의 발생 기전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우등 자세와 함께
흉추 부위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긴장시킬 수 있는 자세로 이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특히 흉추는 척추의 측만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측만이 되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우등 자세나 척추 측만증은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호흡기나 순환기, 면역력 등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자세들은 흉추 부위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추 부위의 대표적인 문제인 새우등 자세와 측만증으로 인해 긴장이 과도해질 수 있는 흉추 부위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짧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흉추 부위 교감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몸통 돌리기입니다. 이 몸통을 돌리면 흉추의 전반적인 회전성 스트레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흉추 부위 교감신경은 흉곽의 갈비뼈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성 스트레칭으로 갈비뼈 사이에 늑간살이 스트레칭이 되어서 교감신경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척추 좌우의 근육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도 이러한 간단한 몸통 돌리기 동작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이를 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자세를 잡거나 반대쪽으로만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좌우가 균형 잡히게 몸통 돌리기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좌우로 각각 5에서 10회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몸통 돌리기도 세 가지 팔 자세에 따라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냥 팔을 편하게 내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몸통 돌리기를 좌우로 해보십시오.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면 아마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팔을 어깨 정도 높이로 올리고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아마 처음과 다른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각각 5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팔을 위로 올리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아마 흉추랑 요추 부위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5에서 10회 정도 해보시고요. 몸통 돌리기 다음으로 말씀드릴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머리 뒤에 두시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쭉 당겨 보십시오. 아마 이 견갑골과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5에서 10회 정도 한 번 자세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춰 계시고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새우등을 만들고 새우등을 활처럼 펴는 동작입니다. 새우등을 만들 때는 우선 깍지를 끼고 이 바닥을 향해서 손이 가는데 견갑골 사이의 근육 최대한 스트레칭이 되도록 등은 둥글게 만들면서 쭉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정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깍지를 뒤로 끼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깍지를 등에서 최대한 멀리 하면서 새우등처럼 만들었던 등을 오히려 반대로 활처럼 펴보십시오. 이거는 교감신경 자체가 앞으로 수축이 됐다가 뒤로 이완이 됐다가 이런 동작이 되게 됩니다. 몸통 돌리기, 팔꿈치 스트레칭, 새우등 만들고 펴기,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흉추 부위 교감신경의 스트레칭, 마사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할 때 이 견갑골 부위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칭이 되는 게 좋은데요. 이 견갑골 부위는 흉추에서 위쪽 반절에 해당하고 견갑골 안쪽의 흉추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은 이 심장박동이나 호흡, 소화 기능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때 머릿속에는 이 견갑골 주변을 충분히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앞에서 알려드린 이 삼각지 마사지와 병행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